안녕하세요 할러님들, 레리 윌리엄스 2편이 왔습니다. 오늘은 레리 윌리엄스가 미래 저점과 고점을 언제로 생각하는지 특급 정보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는 20년 전에 작년에 저점을 맞춘 사람이라서 오늘 영상 믿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기대되지 않나요? 미래의 고점을 대비해서 저와 함께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은 패롤 런칭인데 이제 부자 되기 프로젝트에서 함께 하시고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레리 윌리엄스의 2023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이 20년 전망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42년까지 사이클을 내다보시는 그런 연습도 하셨는데요. 물론 이거는 정확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으나 믿거나 말거나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분은 20년 전에 낸 책에서 2022년 저점을 맞추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전부 다 엉터리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이분의 말씀은요, 미국 주식이 60주년 패턴을 따른다는 겁니다. 60주년. 근데 재밌는 게 뭐냐? 2022년이 실제로 1962년 장과 매우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861번 영상을 보시면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나올 거고요. 그래서 60년 패턴을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보니까 여기 지금 20세기 초반을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요 파란색 패턴을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이게 은근히 자주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고점이 왔죠. 여기서도 이제 폭이 중요한 건 아니라 어디가 고점인가 저점인가 이걸 중심으로 이제 주로 봐야 되거든요. 자, 근데 보면은 그치, 여기도 저점이 한번 왔지.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고점 비슷한 게 한번 왔고 여기도 고점이 왔고 요 저점은 안 왔네요. 그죠? 여기 고점은 왔지. 그쵸? 여기도 어느 정도 살짝 저점이 왔고 여기 고점이 왔고 저점이 왔고 여기 고점이 왔고 요 저점도 왔네. 그쵸? 그리고 여기도 고점이 왔고 저점이 왔고 이거는 고점이라 보기 좀 어렵다. 그리고 이것도 저점이라 보기 살짝 좀 아쉬운데, 근데 이렇게 쫙쫙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90년대는 30년대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얼추 맞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1930년대 초반에 미국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90년대에는 미국 주식이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60년 패턴이 뭐 100% 맞는다는 건 당연히 아닌데, 그래도 놀랍게도 얼추 비슷하게 잘 나오는 구간이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리가 맞다라고 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얼추 이제 여기 와 있거든요. 여기 와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 2022년 이 언저리에 저점을 찍는 것이 이제 원래 60년 사이클 패턴으로도 이제 맞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다라고 하면 2026년까지 이제 주식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그 후에 주식이 쫙쫙 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쫙쫙 빠져가지고요. 2034년에 한번 저점을 형성한 다음에 좀 살짝 다시 오르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를 보는 거예요. 저도 참고로 추가할 게 있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1880년대부터 미국 주식이 5로 끝나는 해에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논리가 맞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차피 2023년을 좋게 보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불장이 한 2025년 또는 뭐 길면 26년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에도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물론 그 후에 15년 동안에 재미없는 하락장이 올지 그거는 뭐 지켜봐야겠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지금 장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특히 재미있는 구간은 24년 6월부터 25년 12월이다. 그리고 이때 장이 오를 확률이 거의 90%라고 하고, 그리고 보통 이 22년 저점 구간에서 26년 고점 구간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승률은 약 85% 정도라고 합니다. 나중에 26년 가가지고 한번 진짜 보고 싶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 올랐는지, 이 양반 말이 맞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27년, 28년에는 언저리에 장이 박살나는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보통 미국 장은 7 또는 8로 끝나는 해에 많이 크게 박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딴 나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7 또는 8짜리에 많이 박살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이제 다시 비실거린다라는 거죠. 이제 이거를 지금 레리 윌리엄스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기운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우주의 기운은요,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가지고 1982 더하기 60, 그러니까 2042년에 찐바닥을 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암울한 그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은 미국 주식이 1966년부터 82년까지 16년 동안에 거의 안 움직였거든요. 그 인플레이션도 높았고 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982년에 그 당시에
미국의 퍼가 뭐 7인가 8 수준까지 떨어져가지고 진짜 쌌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우주의 기운이 가장 셌었죠. 그래서 1982년에 들어갔으면은 2000년까지 10배 정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60년 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로직으로 보면은 1922년, 82년이 완전 대박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대박 포인트였습니다. 22년부터 29년까지 주식이 4배 정도 올랐고 82년부터 87년까지도 한 3배 반 정도 이제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26년까지는 어느 정도 재밌다. 7, 8년에 빡 한 다음에 한 2042년까지 빌빌빌빌빌 하다가 2042년에 미국 주식 엄청 싸지고 빵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글쎄, 한번 우리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20년 후에는 이 영상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경제 분석 같은 것도 좀 했어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일드 커브,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가 옵니다. 주식 망해서 빼!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일드 커브가 0 이하로 떨어질 때 주식이 빠진 적도 있는데 아닌 적도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그 2019년 같은 경우에 이 회색이 그 장단기 금리 차이고 그리고 요 빨간색이 주식이거든요. 자,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때 이제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었는데 요때 주식을 뺐다. 그럼 되게 안타깝죠. 왜냐면 몇 개월 동안 신나게 이렇게 상승장이 왔었는데 별로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죠. 2022년에 그러니까 요 타이밍은 뭐 얼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때 주식을 팔았으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겠죠. 이때 팔았어도 나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이제 2006년에 요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거든요. 그때가 이때였습니다. 그죠? 야, 근데 이때 솔직히 주식을 팔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한 1년 반 동안 주식이 쫙쫙 올라가는데, 그죠? 이거는 굉장히 나쁜 타이밍이었어요. 이것도 별로 타이밍이 좋지 않았고, 얘도 뭐 그저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 전에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긴 했는데, 그거 뭐 대단히 훌륭한 마켓 타이밍으로 쓸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98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뭐 이때는 그럭저럭 괜찮았네요. 그죠? 그리고 요때 2000년, 요때도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여기 그 89년 같은 경우, 요때 같은 경우는 이때 주식을 샀어야지 팔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쫙 올라갔는데. 예, 그 완전 틀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실제로 하락장을 예측해 주는 경우도 몇 번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대단한 팩터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레리 윌리엄즈는 실업률을 좀 보라라고 합니다. 실업률이 18주 2평을 넘어서면은 주식을 팔아라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거를 반대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지면은 이제 매수를 한다. 이건 안 되고요. 단 실업률이 이제 18주 2평보다 높아지면은 그때 주식을 팔아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2007년이나 20년에도 굿 시그널이었고요. 뭐 요때 같은 경우 뭐 이때도 꽤 괜찮았습니다. 뭐 얼추 괜찮았고요. 코로나 바로 이제 직전이니까 그쵸. 그 요때도 주식을 파는 타이밍으로 뭐 글쎄 뭐 얼추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요때도 주식장이 비실거렸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파는 타이밍으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1950년대부터 사례를 계속 그려주시는데 전반적으로는 실업률이 18주 2평을 넘어갔을 때 주식을 파는 거는 꽤 괜찮은 마켓 타이밍 도구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매크로 쪽에 정말 미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의견을 뒷받침할 때 마크로 지표들을 많이 가져오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장단기 금리차 이게 하락장을 이제 예측한다. 그게 절반만 맞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이 망한다. 그런 것도 사실 잘 맞지 않고요. 꼭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주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매크로 지표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제 본인들한테 맞게 설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래서 백테스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어쨌든 2023년부터 25년 장은 꽤 좋아 보입니다. 그 후에는 10년 넘게 좀 덜 행복하다라는 거를 레리 윌리엄즈가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 60년 사이에 존재한다고 이분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안 맞을 때가 있었죠. 1930년대 초반은 미국 주식이 90% 떨어졌는데 90년대 초반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로 보면은 2042년이 다음 초대박 타이밍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온 세 개가 합치는 것과 포함해서 주식시장이 많이 싸져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진짜 이때 만약에 CAP, 그러니까 실러 P가 10 이하면 저는 갓 레리를 외치면서 전 재산을 배팅을 할 겁니다. 그때 2042년이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은 CAP가 27인데 그때 진짜 10 이하야? 그럼 오 마이 갓 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는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일드 커브는 별로 안 중요하고 오히려 실업률 증가할 때가 주식에서 빠질 타이밍이라고 레리 윌리엄스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그 전 영상 못지않게 유익했는데 동의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국 60주년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레리 윌리엄스와 함께 2023년부터 엄청난 반등이 시작돼서 2026년에 고점이 다가올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언젠가 이 영상이 성지순례의 대박 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지나고 나면 기회였던 때가 있어서 아쉽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가 2023년부터의 반등을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잡아서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은 새로 런칭된 제 부자되기 프로젝트에서 함께 하시죠.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